안녕하세요. 이웃집 로나입니다. 최근에 태니가 좀 아파서요.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시간이 도저히 없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저희 태니가 자폐경계선 진단을 받고 물론 치료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았고요. 상담 시간 내내 좀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명 정신건강의학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이른 아침 예약이라서 아침밥도 못 먹고 허둥지둥 도착을 했고요. 제가 길치라서요. 한참을 헤맸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폐가 아니고 애착적인 문제로도 자폐와 같은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하길래 저희 아이가 자폐 경계선이란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정서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니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교육적, 행동적인 뭔가 훈련 같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정적인 양육, 그리고 아이가 느꼈을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요. 먼저 가족의 기본적인 그런 파악을 하게 되고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의 상황과 심리 상태는 어땠는지. 두 번째 질문. 출산 후에 엄마의 상황과 심리 상태는 어땠는지. 세 번째.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환경과 엄마는 주로 어떤 감정이었는지. 네 번째. 동생 테리를 임신했을 때 엄마의 심리 상태와 가정의 환경은 어땠는지. 다섯 번째. 테리의 출산 무렵에 우리 가정의 상황은 어땠고 엄마의 심리 상태는 어땠는지. 여섯 번째, 엄마가 출산을 하러 갔을 동안 테니의 양육 환경이 어땠는지. 요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질문이 아이에 대한 것일 줄 알았는데 저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다는 것이 되게 의아했어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태중에서부터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공유를 했고요. 출생 후에도 역시 다 느끼고 있다고요. 어른들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인지하고 있다고. 단지 아이는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높은 확률로 아이 또한 그 감정을 경험했을 거라고 해요. 아이는 매 순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걸 다 느끼고 있다고 해요. 이 문제가 아이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요. 저희 태니는 자폐가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엄마 아빠에게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라면서 그로 인해서 불안이 컸고 화가 났을 거고 퇴행과 함께 그 화를 표출했을 건데 그 표출하는 방식으로 친구들을 밀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거라고 해요. 그 당시에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살려고 라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감정을 표출을 해야 했었대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소아 우울증도 충분히 겪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신이 살려고 하는 분노를 표출하는 그 행동들을 단체 생활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아마 제어를 많이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컸을 거라고 해요. 지금 아이가 보인 행동은 단순히 그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면에 큰 빙하로 남아있는 어떤 근본적인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는 표면에 보이는 아주 작은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주 일부가 아니라 큰 빙하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줄 그 거대한 빙하를
완전히 녹여버릴 수는 없고,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상처 하나 없을 수는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회복을 해내는 것이라고 해요. 상처를 받아도 잘 회복을 해내는 것. 우리는 매일 그렇게 상처받지만 회복해내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테니의 그런 정서적인 회복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하는 거죠. 상담 내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아이라서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시간들이, 그리고 저의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꼈을 테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는 폭력적인 엄마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야 하는 것들에 갇혀서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지 못했던 그런 저를 발견했고요. 그러다가 문득 저희 엄마가 떠올랐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았던 저희 엄마의 양육 방식 중 한 가지가 강압적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것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성인인 한 사람이라면 밥을 먹고 싶지 않고 잠을 자고 싶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그렇구나 하겠죠. 그리고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데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조심스럽게 권해보지 않을까요? 내 아이가 만약에 그러면 왜 저러는 거야 생각이 들고,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인상이 써지고,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쩌면 물리적으로 뭔가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보다 어리고 약한 존재니까 당연히 내 의견을 따라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이것도 폭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는 엄마 생각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내가 낳았다고 나와 동일하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혹시 내 소유물 정도로 아이를 생각한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로 사는 것은요, 나와 동등한 소중한 인격체가 건강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고 응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요. 그런데 나는 과연 동등한 인격체로 아이를 대했을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걸까? 아이에게 나는 어떤 역할을 바랬던 걸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테니 수업에 다녀왔어요. 수업이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테니 친구의 부모님이 싸우고 있었어요. 아이가 들을까봐 영어로 싸우시던데,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느라고 못 봤겠지만 저는 봤어요. 그 사이에 서 있는 아이의 되게 공포스러운 표정을요. 정말로 아이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표정이 정말 너무 두렵고 슬픈 표정이었어서 며칠 동안 머리에 맴돌았었어요. 지금도 그 표정은 약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아이가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뻔한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엄마가 웃고 즐겁고 행복해야 아이도 웃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저의 육아 태도가 바뀐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비싸다 싶었던 상담료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출산하며 엄마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어요. 갑자기. 세상에 준비가 완벽히 된 엄마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에게 롤모델이라고 해봤자 뭐 내 엄마밖에 더 있어요? 근데 내 엄마도 완벽히 준비되지 못했었기에 분명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서야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엄마가 되어보고 나서야. 그러면 부족했을 나의 엄마를 이제 엄마가 돼본 내가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런 엄마로 인해서 어린 내가 받았을 상처도 헤아려 봐야겠죠. 아,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 역시 약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나를 좀 이해해 줘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리고 먼저 내 아픈 부분부터 다독이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면 그것이 곧 아이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반복되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완벽한 엄마여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엄마이면 됩니다. 행복한 엄마이면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엄마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따뜻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봐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스스로 활짝 피어날 시기와 그 피어나는 방법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전전긍긍할 뿐이라고요. 오늘도 거대한 우주를 키워내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두 우주를 키워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해보고 저 역시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